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HTML, CSS 22번째 시간입니다. 태블릿 레이아웃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고정바라고 해서 흔히들 많이 사용을 태블릿 PC에 맞게 많이들 사용하는 레이아웃입니다. 자, 그러면 고정바 레이아웃이 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블릿 PC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정바를 만들어 봅니다. 자, 보시면 뭐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위쪽 있죠? GNB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가 1, 2, 3, 4, 5, 6에서 위쪽에 존재하고요. 다음에 아래쪽에 푸터가 또 존재합니다. 또 왼쪽에 이렇게 LNB에서 로컬 내비게이션 바가 존재를 하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배너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쭉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 중간에 이제 컨텐츠 항목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때 상단과 좌측과 우측, 다음에 아래쪽 푸터 영역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스크롤바가 움직이더라도 계속 얘네들은 고정대로 이 화면에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다 해서 고정바라고 이름을 우리가 흔히들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소스 코드를 보면 여러분이 금방 어떤 건지 더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소스 코드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브라우저를 통해서 타블릿을 통해서 보면 더 좋은데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제가 내용이 꽤 많이 길게 밑으로 있어요. 자, 스크롤바가 생겨 있죠. 일반적으로 태블릿이 자 요만한 사이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제가 스크롤바를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어떻게 돼요? 안쪽에 있는 컨텐츠에 있는 내용만 스크롤이 되고 있죠. 그죠? 상단과 하단과 좌측과 우측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즉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바라고 합니다. 이런 레이아웃은 어떻게 잡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HTML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디비전 태그로 위쪽에 탑바 위쪽 영역을 표시할 디비전 태그가 보이고요. 자, 다음에 레프트 바가 보입니다. 얘가 왼쪽 영역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자, 다음에 라이트 바가 보입니다. 오른쪽 부분에 배너들이 보이는 이쪽 부분이고요. 다음에 바튼 바가 보이죠? 얘가 밑에 아래쪽 부분 이 부분입니다. 다음에 랩이 있는데 얘가 어디 중간에 컨텐츠 실제로 스크롤이 되는 녀석이죠. 스크롤이 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쭉 기니까 스크롤이 나오겠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총 어떻게 덩어리가 맨 위쪽에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우측에 한 덩어리, 좌측에 한 덩어리, 가운데, 그 다음에 아래쪽 한 덩어리, 총 5덩어리로 이루어진 레이아웃입니다. 자, 이거 하나씩 먼저 코드 리뷰를 하고, 간단한 거니까 코드 리뷰하고 금방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 코드가 있어요. 에스타리크에서 전 요소에 마진과 패딩을 전부 다 0씩 주어졌고요. 다음에 HTML 높이가 100%로 줬어요. 브라우저 그 태블릿 크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100%를 다 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영역 푸터가 계속 따라다닐 수가 있겠죠. 자, 높이를 100% 줬고요. 다음에 바디에 글자, 폰트는 이런 걸 쓰고요. 바디에도 높이를 100% 줬습니다. 다음에 li 태그의 리스트 스타일은 none. 그 리스트 스타일을 빼줬고요. a 태그의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에 언더라인 생기죠. 그 언더라인도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탑바서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녀석부터 알아보는데, 자 보시면 포지션을 일단 픽스드로 했어요. 자, 포지션이 픽스드가 있고 릴레이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absolute가 있고 스태틱이 있죠.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스태틱이었고요. 자, 픽스드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스크롤이 되지 않던 그죠? 스크롤이 되더라도 항상 어떤 요소의 위치를 픽스해 놓는 거예요. 브라우저의 위치에 항상 고정시켜 놓는 거죠. 자, 우리 포지션 속성 했던 거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픽스로 놓고요. 다음에 어디 위치에 놓느냐,
위쪽에 탑에 0, 레프트에 0, 라이트에 0을 놓겠다. 그리고 높이는 100을 주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탑도 0이고요. 탑 위에서 0,0이니까 여기고 레프트 0이죠. 여기죠. 자, 라이트 0이죠. 그러니까 라이트 끝까지 꼭 차겠죠. 꽉 차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100이래요. 그죠? 높이가 100인데 라인 하이트로 그 행 간격도 100을 줬습니다. 즉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중앙 정렬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뭐 이렇게 줬고, 자, 백그라운드 바텀 아래쪽에다가 1픽셀 라인을 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탑을 고정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탑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은 좀 더 다시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것만 어떻게 잡았는지 볼게요. 자, 다음에 바텀바입니다. 바텀바는 누구냐면 이 밑에 있는 유입니다. 이 녀석인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을 픽스드 딱 고정시켜 놓는데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붙여서 아래쪽 바텀을 0, 레프트 0, 라이트 0을 줬습니다. 높이는 100을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부분입니다. 자, 왼쪽 부분은 탑이 100이니까 탑의 높이가 100이니까 레프트는 0일지언정 위에서의 좌표값은 어떻게? 1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레프트 바의 포지션은 픽스드인데 위쪽에서 100픽셀 내려온 곳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탑을 100을 줬고요. 다음에 바텀도 100이겠죠. 왜 그러냐면 아래쪽에 바텀의 높이가 100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바텀도 100이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레프트는 0이겠죠. 왼쪽으로 딱 붙어 있어야 되니까 0입니다. 그리고 위드를 300을 줬습니다. 다음에 라이트 바입니다. 오른쪽 바죠. 오른쪽 바의 포지션을 픽스드. 다음에 탑 100, 바텀 100입니다. 라이트 0이고요. 마찬가지로 위쪽에서는 100 내려와야 되고요. 다음에 아래쪽에서도 100 올라가야 되고, 다음에 라이트 왼쪽에 딱 붙어야 되니까 라이트는 0이겠죠. 다음에 위드 폭은 410픽셀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컨텐츠 랩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자, 마진 100, 410, 100, 300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쪽에서 100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탑이 존재하니까 100만큼 내려와서 이거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여백을 100을 준 거고요. 다음에 오른쪽을 410픽셀을 주었습니다. 왜 410픽셀을 줘요? 라이트 바가 위드 폭이 410픽셀이니까 410픽셀 떨어져서 여기까지만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410픽셀을 준 거고요. 다음에 아래쪽 마찬가지겠죠. 아래쪽 100이니까 100만큼 떨어져서 마진을 줬고, 왼쪽이요. 왼쪽은 300, 폭이 300이니까 300픽셀 마진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그 안쪽으로 패딩을 20픽셀 줬어요. 안쪽으로 여기 이거 오른쪽 아래쪽 다 20픽셀 떨어지라고 20픽셀의 패딩 값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씩 구조를 다 만들어 놨어요. 큰 덩어리들에. 그러면 그 안쪽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바인데, 탑바에 그걸 보면 디비전 태그가 안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 구조의 리스트 타입을 갖다가 수평 구조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탑바의 디비전 태그, 자손 태그, 디비전 태그에 UL 태그,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습니다. 다음에 수직 구조를 수평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플로트를 어떻게? 레프트를 준 거죠. 자, 여기 세미콜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i에 a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걸려 있는 것, 여기죠. 자, li 태그에다가 패딩을 10, 40을 줬어요. 자, 이렇게 주는 거 확장시키는 거죠. A 태그를 확장해서 위아래 10픽셀, 좌우 40픽셀 줘서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도 글자에 꼭 안 갖다 대고 근처에 가지고 가기만 해도 바로 선택이 돼서 클릭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마진은 상하는 없고 좌우만 10픽셀 줬고요. 10픽셀 줬기 때문에 가다 보면 이 부분에서 마진이 걸리겠죠. 그래서 선택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더탑 여기 아니죠. 네, 여기죠. 그래서 보더 라이트, 보더 값을 라이트 왼쪽에 주는데 대시드 1픽셀 줬어요. 그래서 점점점점 이렇게 나오겠죠. 다 모든 li에 점점점점 점점점점 점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건 점선이 안 보이네요.
자, 이것도 처리를 해줬겠죠. 여기 보면 li의 마지막 last child의 자손 선택자 a 태그의 border right는 0을 줬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점선이 안 보이게 처리를 해 놨습니다. 자, 다음에 아래쪽은 bottom bar는 예, 여기죠. 자, p 태그 하나만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속성을, 자, 바텀의 p는 포지션은 아까 우리가 고정바 형식으로 지정했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의 라인 헤이트 100이래요. 높이가 100인데 100 라인 헤이트를 행간을 100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 가로축도 가운데, 세로축도 가운데 정렬을 시켜놨습니다. 다음에 레프트, 이쪽이에요. 이쪽 레프트는, 자, 레프트 안에 자손 태그 div 태그 UI가 있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프트 바에 디비전 태그로 먼저 한 번 더 감쌌고요. 다음에 ul 리스트 타입입니다. 자, 보시면 div에 ul 오버플로 히든 줬고요. 그 다음에 li에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위쪽에 탑바에서는 여기다가 플로트 레프트를 줬죠. 왜 줬어요? 수직 구조를 수평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하지만 얘는 그냥 수직 구조 그대로 쓰죠. 그래서 주지 않고요. 단지 그 아래에 있는 자손 태그 중에 A 태그에만 디스플레이 블럭 패딩 13, 10을 줬어요. 왜? 글자를 아니고 글자 바깥쪽 근처에 가서도 클릭이 될 수 있게 A 태그 영역을 확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블럭 타입을 줬어요. 자, 글자는 하얀색이겠고요. 하얀색으로 됐고요. 폰트 사이즈 1.3 좀 키웠고, 아래쪽에 보더 바텀 아래쪽에다가 이런 색을 줬고, 그 다음에 탑에다가 또 이런 색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이 두 개죠. 선이 두 개인데 아래쪽에 약간 어두운 색 선이 있고 위쪽에 밝은 색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구분 짓는 이런 보더 속성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의 first child, 첫 번째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은 보더를 0을 줬어요. 이 윗부분에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보더를 0을 줬고요. 다음에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색이 바뀌죠. 자, 이런 처리는 li의 a 태그, 자손 태그 중에 상태 선택자죠. 이거 링크 위에 걸려요. 호버 됐을 때 어떻게 바뀌어라. 호버 됐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OF5242로 바꿔라고 이렇게 색을 지정해 줬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레프트 알아봤고요. 자, 이번엔 라이트 알아볼게요. 자, 라이트는 아까 410 정도 됐죠? 넓었죠? 네,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div에 이거는 뭐 자존 선택자를 쓰건 후손 선택자를 쓰건 지금은 다 하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후손 선택자를 사용을 했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시켰고, 패딩 위쪽에 1픽셀, 위쪽에 1픽셀, 아래쪽에 1픽셀, 상하 1픽셀, 좌우는 0픽셀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라이트 바를 보면 다 리스트 타입인데 이 안에 이미지 태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배너들이 존재를 하고 그 안에 그 이미지들을 다 링크를 걸어줬습니다. 자, 블랭크, 셀프, 탑, 페어런츠, 블랭크 타겟 속성을 따로따로 줬습니다. 자, 블랭크는 구글이죠. 새로운 창에서 열리는 거 이렇게. 자, 다음에 셀프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브라우저에서 자체적으로 열립니다. 자, 여기 탑과 페어런츠가 있는데, 자, 요거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예전에 좀 오래된 기억인데 블랭크하고 셀프만 알아봤죠. 탑과 페어런츠 어떤 건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랭크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보이는 창에서 어떤 부분을 쿵 하고 찍어서 하이퍼링크를 쿵 하고 찍어서 클릭을 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는 게 이게 블랭크죠. 셀프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내 창에서 링크를 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창에서 하이퍼링크에 해당되는 창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셀프고, 탑은 뭐냐면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쓰는 기법인데요.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면 프레임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이렇게 나눠서 많이 썼어요. 이렇게 나눠 써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의 웹 문서인데 실제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위쪽에 존재하는 HTML 문서 하나와
이 밑에 쪽에 존재하는 HTML 문서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바깥쪽에 HTML 문서를 또 하나 만듭니다. 즉 우리 눈에는 하나의 웹 문서를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코딩상에서는 문서 몇 개? 3개, 하나, 둘, 3개를 가지고 웹 문서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프레임으로 나눠 갖고 그 프레임마다 하나씩 문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커다란 문서를 밖에 하나 놔둡니다. 요즘은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뭐 예제나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이런 구조가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럴 때 타겟이 탑이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해요. 셀프면 내 문서는 여기만 내 문서인 거죠. 그럼 여기서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죠? 탑이면 뭐냐면 나를 아우르고 나를 감싸고 있는 녀석 있죠.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즉 이쪽에 위쪽에 있는 프레임이 의미가 없어져요. 탑 위에 올라가서 내가 있는 프레임 위쪽에 올라가서 나를 아우르고 나를 감싸고 있는 위쪽에 올라가서 그 문서에서 열리는 거, 그게 탑이고요. 페어런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어런츠도 내가 어떠한 부분을 딱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나를 감싸고 있는 내 부모, 나를 감싸고 있는 녀석 문서에서 열리는 방식, 그게 페어런츠입니다. 그래서 탑과 페어런츠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요즘은 문서를 나눌 때 이렇게 문서를 여러 개로 쪼개 갖고 이렇게 3개로 쪼개 갖고 이렇게 하는 방식, 또 쪼갤 수도 있어요. 여기서 프레임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문서가 하나, 둘, 3개로 됩니다. 때로는 이쪽으로 쪼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서를 만들고 어쨌든 간에 이 만든 문서를 갖다가 전체 아우를 수 있는 커다란 바깥쪽에 문서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돼요. 굉장히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거의 사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페어런츠와 탑 요번 거의 안 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블랭크나 셀프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랩 태그예요. 랩 태그. 랩 태그는 랩을 보니까 마진 100, 그 다음에 위쪽 100, 옆에 오른쪽 410, 아래쪽 100, 왼쪽 300을 줬습니다. 왜 준 거냐면 고정바로 여기 300 차지하고요. 여기 410 차지하고 위에 100, 아래 100을 차지하니까 그 안에서 내용물이 존재해야 되니까 마진을 다 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플로트 레프트를 줬어요. 이미지.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동일하네요. 자, 이미지를 보면 자, 이미지가 있고요. 다음에 문단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 이미지가 있고 원래 글자들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글자들이 옆으로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 어떻게 만들어요? 플로트 속성을 이용해서 플로트 레프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맥스 위드, 얘는 최대 500픽셀이래요. 가장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게 500픽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까지 쭉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지와 글자를 수평 구조로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동일한 구조죠. 그리고 이 이미지의 최대 크기는 500픽셀. 이 이미지가 원래는 굉장히 큰 건가 봐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지워 볼게요. 이미지가 엄청 큰 거네요. 근데 여기서 제한을 주는 거죠. 이미지 너는 아무리 이미지가 큰 이미지가 불러와도 그 이미지의 사이즈는 500픽셀 넘지 말라. 예를 들어서 300픽셀에 와요. 그러면 300픽셀짜리 보이겠죠. 하지만 너무 큰 이미지가 올 때는 500픽셀로 이렇게 가로값을 제한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제한시켜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겠죠. 바깥쪽으로 넘어가 버리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최대값을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알아봤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같이 코딩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놓고요. 저장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코딩을 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코딩을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코드는 재활용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먼저 큰 덩어리부터 코딩을 해보면 div id 탑이라고 할게요. 자, 이름을 보통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안 정하기도 하는데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div id 얘가 뭐가 될까요?
아래쪽 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v 요번에는 id left 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v 요번에는 id right 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Tark 전체 초기화 코드를 좀 넣어줄게요. 그래서 모든 요소에 마진은 0으로 주고요. 패딩도 마찬가지로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탑바가 나오겠죠. 그래서 탑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 고정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지션 값이겠죠. 그래서 포지션 너는 픽스 고정되라 픽스. 자, 탑 위치는 어디? 0. 다음에 레프트 위치 어디요? 0이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딱 붙어야 돼요 또. 그래서 오른쪽 꽉 차게 붙게 해서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뭐가 있는지 안 보이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해줄까요? 예, 되겠습니다. 자, 화면상에서 미리 보기,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값이 없으니까 안 보이나요? 값을 한번 줘볼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높이 값이 없네요. 그래서 높이 값을 주면 되겠죠. 높이를 100픽셀로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글자가 없어도 보일 것 같아요, 이제. 됐죠. 자, 그러면 고정바 탑은 다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바텀입니다. 요거 좀 카피해서 쓸게요. 그래서 바텀 그러니까 아래쪽 바꿔주면 되겠죠. 바텀도 포지션은 픽스고요. 그 다음에 얘는 탑이 아니라 아래쪽에 붙어야 되니까 바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프트 0이겠고 라이트 0이겠고요. 되겠죠? 됐습니다.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레프트 먼저 해보면 픽스드. 자, 탑이 위에서 위쪽 탑바가 100픽셀의 높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위에서 100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레프트는 0일 거면 될 것 같고요. 라이트가 필요 없겠죠.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위드 값이 있어야 되겠죠. 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폭을 뭐 몇을 줄까요? 300 정도 줄까요? 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하기 위해서 색상 좀 변경할게요. 색상을 조금 다른 색으로 이렇게 위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라이트. 자, 오른쪽도 포지션은 픽스드. 그 다음에 탑이 100 픽셀. 다음에 라이트가 0이겠고요. 얘가 필요 없겠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프트하고 똑같이 가지고 갈게요. 색깔이 좀 유치하게 나오는데 뭐 예제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색깔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위드를 여기는 한 400 정도 줄까요? 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에 실제로 내용이 들어갈 랩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랩 태그 너는 마진 속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얘는 그죠? 마진을 상 오른쪽 아래 왼쪽을 다 주면 되는데, 자, 위쪽부터 봅니다. 위쪽은 100 떨어져야 되겠죠. 왜? 탑바가 두께가 100이죠. 그래서 100 떨어진 곳에 위치를 먼저 공백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라이트 바의 위드가 400이죠. 그래서 400 픽셀.
다음에 아래쪽은 100이겠고요. 다음에 왼쪽은 폭이 300이니까 3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뭘로 줄까요? 주황색으로 줘볼까요? 아니, 하얀색으로 그냥 줄까요? 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에 결과물을 보면 탑하고 바텀은 된 것 같은데 이쪽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이렇게 면적이 주어지면 안되고 쭉 다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오려면 여기서 어떻게 줘야 되냐면 레프트에 하이트 값이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바텀에 좌표를 넣어주면 되겠죠. 바텀의 좌표를 어떻게? 100픽셀 두께가 100이니까 탑하고 바텀이 다 100픽셀 두께를 갖고 있죠. 그래서 100픽셀 넣어주고요. 라이트 바도 마찬가지죠. 높이는 의미가 없고요. 어디 아래쪽에서 100픽셀 떨어진 곳까지 위치를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꽉 찼고요. 자, 랩에다가 그냥 문자 한 글자 정도 넣어줄까요? 네, 네, 들어갔고요. 자, 랩은 패딩이 좀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패딩에다가 20픽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어져서 존재를 하겠고요. 자, 이러면 고정바 위치가 다 된 거예요. 실제로 고정바 위치가 다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많은 글을 넣어주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div 태그 하나 넣어주고요. p 태그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코드를 좀 재활용할게요. 글자를 많이 입력해야 되니까 p 태그 여기서부터 해서 쭉 긁어 올게요. 네,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롤 해도 어떻게 돼요? 탑바 고정바는 그대로 위치하고 있고요. 가운데 내용만 쭉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도 조금 재활용을 할게요. 이미지 그대로 좀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이미지도 여기 위에다가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새로 고쳐하면 이미지 불러왔는데, 자, 이미지가 너무 크죠? 면적은 적은데 이미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미지의 맥스 위드를 좀 조정해야 되겠죠. 자, 랩 태그 안에 있는 div의 img의 맥스 위드는 최대가 예를 들어서 300픽셀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300픽셀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글자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플로트 속성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주는데 이렇게 플로트 속성을 줄 때는 얘를 감싸고 있는 녀석 얘죠. 얘에다가 오버플로어 히든을 꼭 줘야 된다고 했죠. 플로어 히든 속성을 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자, 글자하고 글씨하고 너무 붙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딩을 좀 주도록 할게요. 패딩 라이트 20픽셀 정도 띄워 놓습니다. 자, 세밀하게 아이고 잘못했네요. 예, 세밀하게 10픽셀이 20픽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조정을 하시고요. 지금은 예제를 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수치를 입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예, 다 정상적으로 뜨는 거 확인되시고 너무 멀죠? 좀 줄여볼까요? 보기 안 좋네요. 한 15 정도만 해줄까요? 좀 붙었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 문자 선택자 이용해서 첫 번째 글자의 속성을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v의 p 태그에 퍼스트 라인의 속성을 변경을 해보면 컬러는 이런 색으로 변경을 할까요? 네. 네, 첫 번째 글자 너무 좀 밝네요. 자, 이런 색으로 변경을 했고요. 자, 다음에 첫 번째 글자의 크기도 좀 변경을 해볼게요. 퍼스트 레터겠죠. 너는 사이즈 폰트 사이즈를 1.3 커져라.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만 커지고 색상 변경된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이쪽에 메뉴바 위에 아까 결과물 보면
메뉴바 위에 손 올리면 이렇게 변하죠. 요거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레프트 바니까 레프트 바로 가야 되겠죠. 자, 레프트 바로 가서 여기네요. 여기 가서 먼저 UL li 다음에 a 태그, 자, 여기다가 lmb1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해놓고요. 자, 됐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을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자, 하나씩 선택을 해서 UL에다가 오버플로워 히든을 주고 들어가겠습니다. UL에 li, 여기서 뭐 자손이나 후손이나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li 태그는 비워둘까요? 필요가 없네요. ul li a 태그가 중요하죠. 자, 선택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주고요. 다음에 패딩을 주는데 위쪽은 한 10픽셀, 다음에 좌우측은 30픽셀 정도 줄까요?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네, 다 떨어졌고요. 자, 다음에 li에다가 보도 값을 좀 줄까요? 보도를 주는데 보도 탑에 1픽셀 솔리드 타입에, 자, 색상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탑이죠. 탑이니까 밝은 색이 들어가야 되나요? 탑이니까 밝은 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색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 대략적으로만 그냥 좀 할게요. 밝은 색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약간 어두운 색을 선택을 해줄게요. 이 정도 색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 색이 저기 나왔고요. 밝은 색이 거의 안 보이네요, 잘. 그래서 어쨌든 밝은 색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상태 선택자를 이용해서 여기서 호버 마우스 올렸을 때 어떻게 돼요? 백그라운드가 바뀌어야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가 색에 굉장히 약한데 계속 색이 나오네요. 그죠? 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밀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어둡게 처리를 할까요? 네,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A에다가 컬러는 화이트,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올리면 색깔 변하게 다 처리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언더라인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초기 태그로 다 지워버릴게요. A 태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어떻게 논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되겠죠. 예, 됐고요. 그림이 로드가 좀 느리네요. 원격제에 있는 거라, 그림이 원격제에 있는 거라 좀 느리네요. 자,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위쪽에 메뉴, 아까 결과 보면 메뉴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었죠.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탑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ul 태그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됐죠. 그 다음에 gmb1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문자로 할까요, 이거는? 다섯 개만 해볼게요. 자, 2번, 3번, 4번, 5번 됐고요. 자, 결과물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수평 구조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을 합니다. 자, 탑바에
먼저 UL에 오버플로어는 어떻게 히든을 줘야 될 것 같고요. 탑바에 UL에 LI에 A 태그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얘가 어떻게 수평 구조로 되니까 플로트 속성을 이용해서 레프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A 태그는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패딩 10픽셀 정도 주고 좌우로는 3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플롯 속성이 잘못 들어갔네요. 예, 이렇게요. 자, 됐고요. 자, 리스트 타입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초기 태그로 선언을 해줄게요. 리스트 스타일이 어떻게 빼버리면 되겠죠. 논. 됐습니다. 다음에 얘가 중간에 아까 놓였어요. 이렇게 중앙 연결이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좀 키워볼게요. 일단 폰트 사이즈 2EM으로 해주고요. 컬러 화이트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00픽셀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 헤이트를 어떻게 1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운데 정렬됐고요. 탑은 없어야겠네요. 여기 패딩 값이 들어가갖고 아이고 이렇게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결과물 보면 이렇게 점선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 표현하기 위해서 보더 어떻게 보더 라이트에다가 1픽셀 다음에 대시드죠. 점선 대시드 색상 화이트로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나가 모자른 거예요. 예, 다 점선이 들어갔죠. 점선이 들어갔는데 맨 마지막에 것은 점선이 들어가지를 원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워주기 위해서 라스트 차일드 에는 보더 라이트였죠. 보더 값을 다 0을 줄까요? 여기서 예,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li의 라스트죠. 자, li 라스트의 a 태그죠. 이게 아니죠. 네, 그러면 마지막 거에는 그 점선이 처리된 거 지우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뉴바 그 고정바를 다 만들어 봤고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내용물을 채워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응용을 하면 뭐 웹폰트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뉴에다가 다른 그 기능들도 여기다 배너 같은 걸 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포지션을 가지고 포지션 값의 픽스들을 이용해서 고정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거를 꼭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